수령이 꼭 서술형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건 없는데. 논술형. 논술형이에요? 네. 그럼 서술형. 정답이 많대요. 그 서술형 이제 풀어보긴 해야 되겠네요. 서술형 정복하기 이거 지금 방금 준 것 좀 한번 써보시고요. 일단은 지구 크기와 운동에 대해서 이거 써보시고. 네, 방금 준 거. 일단 같이 해볼게요. 지구 크기와 운동, 서술형 정복하기. 자,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크기 측정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웠는데 두 가지 세웠죠.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햇빛은 평행하다. 뭐 이런 두 가지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만 쓰시오. 낮과 밤이 반복된다던가, 그 다음에 천체의 일주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떼야 되나 이거? 글씨가 너무 이상하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북쪽 하늘을 봤을 때 북극성 중심으로 별이 움직이는 방향,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자, 지구 방향과 자전 속도를 쓰시오. 지구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이고요. 서에서 동 24시간 1시간에 15도지. 1시간에 15도. 공전 방향은 서에서 동이고요. 공전 속도는 하루에 1도. 하루에 1도. 뭐 약이긴 한데 약. 하루에 1도. 뭐 약 하루에. 자, 지구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 태양의 연주 운동. 자, 또는 계절에 따른 별자리 변화. 이런 거 쓰시면 되겠고. 실 빠졌다. 잠깐만. 또 됐나요? 자, 지구 모형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한 비례식을 세우세요. 비례식을 세우라고 하면 비례식만 세워도 되는데 세타 다시나 세타랑 같긴 해요. 세타 다시 대 L은 각도 길이지. 360도 대 2πr로 세우시면 되고요. 뭐 이거랑 똑같지 않아도 순서만 맞으면 되긴 합니다. 자, 세타 다시가 15도이고 그럼 이제 구하라라는 거잖아요. 세타 다시가 15도이고 L이 6cm 360 대 2πr. R을 구할 건데 R은 이렇게 곱한 다음에 나눠줘야 되니까 15 곱하기 2파이. 근데 파이가 지금 3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6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6 곱하기 360 약분해서 하면 되고, 그럼 얼마가 나오나? 224가 나오나요? 24cm 24cm. 일단 식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식은 세우시면 되고요. 2 곱하기 3 곱하기 15분의 6 곱하기 360 계산하시면 24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같은 경도에서 위도 차가 중심각의 크기이기 때문에 위도 차가 얼마냐면은 4.1인가요? 4.1? 4.1이네. 4.1도 차이 났을 때 호의 길이가 452km예요. 그러면은 뭐 구해야 되죠? 뭘 구해야 되나요? 반지름을 구하라. 360도일 때 2파이 r이기 때문에 파이는 3으로 하라고 돼 있고, 자, 그래서 r은 이렇게 되겠죠? 4.1 곱하기 6분의 452 곱하기 360 하면 되고, 이거는 약분한 다음에 어쩔 수 없네, 해야 되네, 그쵸 이거? 452 곱하기 60 나누기 4.1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은 6615가 나오네요. 6615km. 자, 그 다음에 가와 나는 어느 날 북쪽 하늘을 2시간 간격으로 찍은 것이다.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얘 가가 먼저 찍힌 겁니다. 그 다음에 나고, 그러니까 1시간에 15도씩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 한 30도 정도 회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찍은 것을 골라라. 가죠, 가. 가 찍으시면 되고, 가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주 운동하기 때문이다. 자, 2시간 동안 북두칠성이 이동한 각도는 1시간에 15도씩이거든요. 2시간이기 때문에 30도 이동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뜨는 거는 동쪽 하늘인 거고, 동쪽 하늘. 일단 요렇게 지는 건 이제 이게 서쪽 하늘. 그래서 하늘의 방향 쓰고 그림의 별에 이동하는 방향을 화살표로 그리라고 되는데,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15일 간격으로 찍었는데 태양이 지고 난 직후, 그래서 별자리를 기준으로 태양이 이동하는 방향은, 별자리가 여기 있을 때 태양이 점점 여기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해가 지는 쪽이 서쪽이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걸로 보이고, 속도는 약 하루에 약 1도, 하루에 약 1도 이동하게 됩니다. 자, 8월에 태양을 지나는 별자리는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8월에 개자리를 지나는 거고요. 자, A에 위치할 때 잘 봐야겠네요. 이렇게 지구가 A에 위치할 때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는, 자, 공수자리네, 공수자리. 자, 태양은 쌍둥이 자리에 있는데 보일 거고요. 거기서 6개월 빼시면 공수자리, 이제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는 공수자리가 보인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달의 크기와 운동도 할 거예요. 오늘은 수행 대비를 주로 할 겁니다. 요 프린트 있죠? 이 프린트 한번 찾아봐 주시고, 이거 있어요?
사이에 껴 있을 거예요. 우리 문제 풀던 거 사이에 껴 있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 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해보시고, 쪽수는 65쪽으로 써있네요. 없어요? 이거 없어요? 자, 달의 크기가 태양의 400분의 1인데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태양보다 가깝기 때문에 무엇이 태양과 비슷하여, 무엇이라고 해야 되나? 시지름, 시지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연한 건데, 태양하고 지구까지 거리에 크기가 400분의 1인데 거리도 4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딱 가려져. 딱 이렇게 딱 보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달이 딱 가려져 이렇게. 그래서 일식, 개기일식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뭐 이거는 시지름이라는 용어로 쓰는 건데 이거는 잘 몰라도 되고, 아무튼 달의 크기가 400분의 1인데 거리도 400분의 1이야. 거리도. 그래서 딱 가릴 수가 있습니다. 달의 위상이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로 변하는 까닭은 달이 공전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달의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 달의 위상이 변화된다. 위상 변화. 그 다음에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난다. 이거 세 가지 쓰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오랫동안 관측할 수 있는 달의 위상은 보름달입니다. 보름달. 그 다음에 음력 15일이죠. 음력 15일이 보름달 뜨는 날이고, 일식이 일어나는 달의 위치와 월식이 일어나는 달의 위치를 각각 순서대로 쓰시오. 일식이 일어날 때는 삭 위치일 때, 삭. 월식이 일어날 때는 망 위치일 때. 그 다음 일식이 일어날 때 달, 지구, 태양의 배열 순서대로 쓰시오. 태양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달, 지구 순으로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지 달이 태양을 가립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달의 크기 측정하는 방법. 서로 닮은 삼각형에서 대응변의 길이비가 같다라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대응변의 길이비가 일정하다. 그 다음에 지구에서 볼 때 달의 모양이 달라지더라도 항상 달의 같은 면만 보이는 것은 달의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같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식을 관측할 수 있는 지역, 월식을 관측할 수 있는 지역보다 한정되어 있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써있네요. 일식은 달의 그림자가 비춘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림자가 닿는 곳에서만 관측되고, 월식은 밤인 모든 지역에서 관측이 됩니다. 지역에서 관측 가능하다. 그 다음에
10번 일식과 월식이 매달 일어나지 않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달과 지구의 공전 궤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구 공전 궤도가 이렇게 있어. 근데 만약에 달의 공전 궤도도 똑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은 매달 일식과 월식이 나타날 텐데 지구 공전 궤도 지구가 그 자전축이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달의 공전 궤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나타나지 않죠. 이거는 이제 달의 공전 궤도와 지구의 공전 궤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달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 실제로 측정해야 하는 값은 요 스몰 d랑 스몰 l 요거는 실제로 측정하는 겁니다. 일단 물체의 지름이 0.8cm, 물체까지 거리가 90cm.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38,038만 km라고 했을 때 달의 지름은 얼마냐? 그래서 거리가 90cm일 때 물체 지름이 0.8이다 이거죠. 그럼 거리가 38,000km면 38만이지. 38만 km면은 달의 지름이 얼마냐? 이렇게 비례식 세우면 되죠. 자, 이렇게 세우시면 되고, 계산하라고 되어 있나요? 계산하라고는 안 되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만 세우고, 그 다음에 지름이 더 작은 물체를 이용하여 달의 크기를 측정할 경우, 지름이 작으면 눈하고 이 사이 거리도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까지 거리가 더 짧아진다. 3번에 물체까지의 거리가 더 짧아진다. 쓰시면 되고요. A에서 H 중 달의 위상이 초승달일 때, 잘 봐. 이게 햇빛이 여기 있을 때입니다. 여기가 사기야. 요렇게 돌아가는 거, 요렇게. 여기가 초승이야, 여기 초승. 초승달. 그 다음에 여기 상현달. 햇빛의 위치 보고 해야 돼요. 시험 볼 때. 달의 위상이 초승달일 때는 B지, B. 달이 G 위치에 있을 때가, 이게 상현이 아니에요. 이게 하현이야, 이렇게. 여기가, 이게 보름달이고, 이게 하현이죠, 하현달. 글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왼쪽 반달 그래요. 왼쪽 반달. 그 다음에 A에서 H 중 음력 15일경의 달의 위치는 2죠. 2. 그 다음에 13번. 자, 해가 진 직후 이제 달을 찍은 건데요. 자, 뭐라고 됐나요? 달의 위치가 몇 시간 후 서쪽으로 이동하는 까닭. 이거는 이제 달의 일주 운동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지구 자전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매일 같은 시각에 관측하는 달이 오른쪽으로 조금씩 움직이죠. 이렇게 동쪽으로. 그런 거는 달의 공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림은 일식이 일어날 때의 모습이다. A, B에서 관측할 수 있는 현상을 각각 쓰시오. A는 계기 일식을 관측할 수 있고요. B에서는 이 태양의 일부가 그냥 보이거든요. 그래서 B는 부분 일식이죠. 부분 일식. 일식의 진행 과정을 태양이 가려지는 방향을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달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리는 겁니다.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리고, 근데 얘가 이제 빠져나올 때는 오른쪽부터 빠져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오른쪽부터 빠져나온다. 그 다음에 15번. 자, A에서 C 중 월식이 일어날 수 있는 달의 위치는 A랑 B입니다. A랑 B. C는 아니에요. C는 그 빛이, 태양빛이 비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월식 관측할 수 있는 지역은
밤인 모든 지역. 밤인 모든 지역에서 월식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세트 더 해야 돼요. 72쪽. 시간 없으니까 같이 할게요. 이거는 72쪽 봐주시고요. 자, 표면에 운석 구덩이가 많고 태양계 이루는 행성 중 가장 작은 것 수성이죠. 수성. 위성이 없는 것은 수성과 금성입니다. 수성과 금성은 위성이 없어요. 지구는 1개, 화성은 2개. 태양계 행성 중 지구의 공전궤도 바깥쪽에 있는 행성 이름 모두 쓰시오. 화성부터 쓰면 되죠. 네, 수금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만 쓸게.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화성과 목성 중 탐사선이 착륙하여 탐사할 수 있는 행성은 화성이죠. 화성. 왜냐면 화성은 표면이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성은 착륙할 수가 없습니다. 자, 흑점 부근의 폭발로 체층 일부가 순간 밝아지면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하는 현상은 플레어라고 해요. 플레어. 뭐뭐뭐 폭발이라고 써있으면 플레어고, 뭐 불기둥 이러면 홍염이고, 대기 일식 때 관측하기 쉬운 태양의 표면이나 대기 또는 표면이나 대기에서 나타난 현상 2가지. 사실 표면은 관측하기가 어려운 거고 가리기 때문에 계기식 때는 대기에서 관측하는 거 쓰는 건데, 뭐 홍염이 보일 수 있고요, 플레어 보일 수 있고, 체층, 뭐 코로나 이런 거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흑점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광구는 쓰면 안 됩니다. 7번 목성 표면에서 대적점과 가로줄무늬가 나타나는 까닭을 각각 쓰시오. 대적점은 대기의 소용돌이고요. 그다음에 가로줄무늬 일어나는 것은 자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물리적 특성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뭐 지구형 행성은 크기가 작고 질량 작고요, 평균 밀도 크고, 위성수는 작거나 없어요. 없는 애도 있어. 목성형 행성은 반대죠. 크기 크고 질량 크고 밀도 작고 위성수 많다. 쓰면 되지. 표면에서 나타나는 흑점이 어둡게 보이는 까닭은 주위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태양 활동의 영향으로 지구에서 자기 폭풍이 일어나 장거리 무선 통신 장애가 일어나는 시기에 태양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코로나가 커진다, 홍염이 자주 발생한다, 태양풍이 강해진다, 뭐 이런 거. 근데 이거는 태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니네 그 수행은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자, 내행성과 외행성. A와 B까지는 내행성. C는 포함하지 않아요. 지구는. 외행성은. 그래서 D부터야. D, E, F, G, H. 지구형 행성은 A, B, C, D. 그러니까 화성은 외행성이면서 유일하게 지구형 행성이죠. E, F, G, H.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의 이름을 각각 써라. 자, 질량은 가가 뭔가요?
아, 이거 보고 해야 되는구나. 고리가 없는 애들 질량 작다. 아, 이거 써야 되는 거구나.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이죠. 그 다음에 질량 크다. 자, 가 나의 집단의 이름을 각각 쓰시오. 가는 이거는 지금 뭐 A에 들어갈 거는 일단 밀도가 큰 애가 가가 지구형 행성이고요. 나가 목성형 행성이고. 근데 특징 A에 목성형 행성이 이렇게 크려면은 질량이 들어가도 되고 크기 들어가도 되고. 가 집단의 행성의 이름 모두 쓰시오. 수금지화. 원래는 이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써야죠. 자, 지구에서 볼 때 동에서 서로 이동합니다. 흑점의 이동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태양도 자전한다. 태양은 자전한다. 자, 그 다음에 흑점수 변화. A에서 비중 태양 활동이 활발한 시기는 극대기인 A이죠. 자, 이때 지구에서 나타나는 변화 두 가지씩 서술하시오.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아, 태양과 지구네. 태양 따로 지구 따로 써야 되네요. 태양은 뭐 코로나가 커진다. 아까 전에 뭐 흑점이 많아진다. 흑점수 증가. 플레어와 홍염이 자주 생긴다. 홍염과 플레어가 자주 발생. 근데 지구에서는 뭐 오로라가 자주 발생. 그 다음에 뭐 자기 폭풍 이런 거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무선 통신 장애 이런 거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자, 여기를 가대라고 해요. F 역할은 뭐 방향 조절 뭐 이런 겁니다. 균형추는 이겁니다. 뭐 균형 잡는 거죠. 균형추는 보조망원경 요 D죠. D. 관측하고자 하는 곳을 찾기 쉽게 합니다. 쉽게 찾기. 이러시는 거 하면 되겠네요. 아이고, 자, 수고 많았습니다. 봅시다.